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 하라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이건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시를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목적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happy,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에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우드쿠드 슈드마이트.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하고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를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에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위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p를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에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제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관련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법의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일 때.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도치돼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if가 있는 가정법에서 항상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일 때만 생략할 수 있어. 즉,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일 때, war일 때만, 과거 동사일 때 안 돼. 자, 과거 반대, 가정 과거 완료로 had pp일 때, 가정법 미래 반대일 때, should 원형이 있을 때. were to도 당연히 되겠죠? were가 있거나, had pp 있거나, should 원형일 때 이렇게 세 가지야.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힌트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5가지 도치 중에 하나가 이거야. 가정법에서 if 생략. 그래서 이렇게 되죠. were, had, should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had pp니까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if제 동사가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 동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가정 과거일 때는 생략 못한다고. wore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을 생략 못한다는 얘기야. 이해 되죠? 형수 이해 됐니? 아까 예문에서 if I met her야, 그지?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이제 가정법이야. 응? 그러면 I would be happy 이렇게 썼단 말이지. 가정법이야. 근데 이때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if 생략을 못한다는 얘기야. 됐죠? 이때는 생략 못한다고. 자, 가정법 if 생략 예문. 자, 첫 번째 보면 자, 이렇게 were 또 had pp 또 should 원형 이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were I rich.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돼. 이 동사가 비동사, 현재의 반대인 were일 때, were가 오면 생략할 수 있다. 일반 동사는 생략 안 된다. 자, 내가 부자라면 가정법이다. 그지? I could help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도울 텐데. 또, 그래서 생략하고 were I rich. 자, 도울 수 있을 텐데. 현재 반대죠? 다음 과거 반대 봅시다. 얘는 현재 반대. 현재 반대. 그래서 가정법 뭐라 그래? 과거. 왜 가정 과거? 과거 동사를 쓰니까. 자, 얘는 if you had not helped my work, 네가 내 일을 돕지 않았더라면 과거 반대야. I could not have forgotten.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을 받지 못했을 텐데 prize 상을. 그 상을 받지 못했을 텐데. 직설법이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had pp니까 if를 생략하면 had 여기 도치한 것처럼 had you not helped my whole work 이렇게. 탭스에선 주로 생략한 게 시험에 더 나와. 시험 탭스 시험에는. 그래서 돕지 않았더라면 얘는 뭐야? 과거 반대죠. 과거 반대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 다음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가정법 어떻게 하라? should stay 이렇게. 항상 기억하라고요. 가정법 뭐가 중요하다? 가정법은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 지금 뭐 한 달째 지금 가뭄이야. 막 땅이 쫙쫙 갈라져. 강수 확률 제로. 그럴 때 비가 온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지. 만약 내일도 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가정법이 should rain이 아니라 그냥 if it rains가 되는 거야. should rain 썼다는 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should it rain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얘는 뭐야? 미래 반대지. 미래 반대. 즉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가정법 미래.
다시 말하면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다. 그래서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미래 반대. 이름은 가정과거, 가정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 됐죠? 됐습니다. 세 가지 외우세요. were, had, should. 됐습니다. 자, if절의 대용이 뭐냐면 대신, 용, 사용할 때 용이야. 쓰이는 표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항상 if절이 있는 게 아니야. 없을 수 있다고요. 이거 대신 다른 걸로 if절을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정법 if절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 그래서 대신 사용되는 표현이란 얘기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if절이나 접속사 if가 필수가 아니야. if절 자체가 없을 수 있고요. 아까 했지. if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if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 도치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은 if절이나 접속사 if가 필수가 아니라 뭐가 필수라고? 우, 쿠, 슈, 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얘가 필수라고. 우쿠슈마. 뭐 임마? 우쿠슈마. 자, 다음. 그래서 주어가 먼저 대신할 수 있어요. A true friend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진실한 친구가 다르게 행동했다가 아니야. 진실한 친구가 다르게 행동했다가 아니야. 그건 직설법이야. 조동사 have 썼잖아. 가정법이야. 진실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얘도 서술형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 여기다 밑줄을 주는 거야, 이렇게. 빈칸을. if he만 줘. 그 나머지 쓰는 거야. true friend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가정법인 걸 어떻게 알아? 근데 would 역시 조동사 have 보고 가정법이는 안 거지. 그래서 진정한 친구였다면 had pp 그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진실한 친구 아니라 그냥 예상대로 나쁜 짓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주어가 if절을 대신하는 문장. 뭘 보고 한다? 조동사. 두 번째. 투부정사가 if절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죠.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아니야. 물론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문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99%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지? 근데 내가 1%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랬지? 그게 이거야.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역시 얘를 보고 가정법이 난 거야.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생각할 텐데. You'd take him for foreigner.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Take A for B.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듣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바꿔? 이렇게. heard. 왜 heard가 됐어? would 원형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이니까. 그래서 네가 듣는다면 그가 말하는 왜 talk? 이건 talk 원형 부정사 보호죠.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걸 들으면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외국인으로 생각할 텐데.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문장. 세 번째는 투부정사 외에 다른 부사나 부사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I would not do such a thing. 그런 걸 하지 않을 텐데 너의 입장이라면. 역시 가정법인 건 would를 보고 알지. 그러니까 너의 입장이라면은 이 in your place가 if절 대신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지. If I were in your place. 너의 입장이라면. 현재 반대니까 비동사는 당연히 were를 쓰고 얘는 그대로. would not do.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되지. 자, 부사인 경우 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등위 접속사 or가 if절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she must have been seriously ill. 자, 그녀는 must have pp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심하게 아팠음에 틀림없어. or 그러지 않으면이야. 그녀는 would 보이죠? would not have been sent. 보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건 직설법이야. 위에는 직설법이에요. 심하게 아팠음에 틀림없어. 근데 밑에 가정법이야. 그럼 if절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법이 왔느냐? or가 그녀가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야. 자, 심하게 아팠음에 틀림없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즉 그녀가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돼서 if, or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됐지? 우리말로 이해하면 돼. 그러지 않았더라면, 즉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니까. 됐습니다. 자, 합시다. 자, 가정법에서 if절을 대신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if절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법에 if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에 if절이 있으면 쉬울 수 있겠지만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without 버퍼 구문. 놀라기나 촌스럽게. 자,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자, without 버퍼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if절 대신 전치사구라서 이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요. 명사 오고. 자,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 외웁니다.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를 외웁니다. if it were not for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합니다. 기억. if it were not for는 뭐뭐가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라서 뭐뭐가 뭐라고? 없었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뭐뭐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으로 해석한다. 외우세요. 자, 현재 without 버퍼 자체는 시제 변화가 시제를 알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얘가 주절 뒤에 나오지만 주절의 동사를 보고 현재 사실의 반대면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형사가 됐니? 오케이. 시험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서술은 주관식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if를 생략해. 그럼 뭐가 앞에 나와? were. 도치돼. 그래서 were it not for. 또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략하면 뭐가 돼?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외워. 자,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자, 시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without과 before는 시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로 시제 구분할 수 있냐면 뭐로 할 수 있어?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판단한다. 주절의 동사. 다시 말하면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냐 아니면 have pp냐를 보고 아까 말한 if it were not for로 바꾸는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는지 결정한다는 얘기야. 됐죠? 됐지? 주절의 동사가 뭐면? 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면 현재 사실의 반대. 조동사 플러스 뭐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정리한다고. 자, 예문입니다. 예문 보면 쉽게 돼요. 자, 보시면 without your help. without만 봐서는 얘가 지금 현재의 반대인지 과거의 반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could have pp가 있지. could 플러스 원형이 있지.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있으면 현재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꿔? 바꿀 때 어떻게 바꿔? if it were not for로 바꾼다는 얘기야. 근데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로 바뀌고 이렇게. 또 위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without만 보면 현재 반대인지 과거 반대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could have pp가 왔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 그래서 뭐로 바꾼다?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꾼다. 근데 if가 생략되면 뭐가 된다? had it not been for가 된다. 이렇게. 됐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맨 앞에 나와 다시 가서 without과 before라는 전치사구가 if절을 대신한다. 뜻이 뭐다? 뭐뭐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이다. 현재 반대일 땐 if it were not for. 과거의 반대일 땐 if it had not been for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도치된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또 뭐가 돼? had it not been for로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 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영어는 대명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관계대명사 who, 또 which, 그리고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즉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The thing which not that. 이렇게 the thing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일반적인 사물명사 the thing이 안에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 이렇게 하죠.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왜? the thing이 뭐뭐한 것이니까. 그래서 which, that이 the thing을 수식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what이 영어에서 쓰임이 4가지가 총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은 what은 무엇으로 쓰여도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다. 즉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주요소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다르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what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역할 그리고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형용사절이나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서 저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명사절 안에서 그런 관계대명사 what이 뭐 역할을 하냐? 역시 또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 보호로 쓰이는데 그러면 이 what은 이 명사절 안에서는 그럼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얘도 대명사 일종이니까 이 안에서 또 what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의 원리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죠. I want to borrow thing. 그것을 빌리고 싶은데 그녀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I want to borrow thing 이렇게 돼. the thing. 그래서 it이 which나 that으로 바뀌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것. 왜?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명사일 때는 the thing which, that을 묶어서 뭐가 된다? what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관계대명사 what의 예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그런데 또 명사절 안에서 또 what의 역할 이 2가지를 같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계부사도 나중에 또 이제 부사 역할을 확인하겠지만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때 w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죠? What he tol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is well known to me 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I know what he wanted to become 난 알아.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죠.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이번엔 is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 what입니다. That is what made her angry. 저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보호로 쓰였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어, is의 첫 번째 노우의 목적어, is and 보호예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첫 번째 주어 what은 뭐냐면 이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나온 what은 he want to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죠. 여기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made의 뭐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명사절,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도 중요하고 그 명사절에서 와세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독해, 문장 분석이나 구조, 직독치료에서 중요하고 얘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의 왓도 역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절인 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왓의 주격, 목적격을 보겠습니다. 왓 자체,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왓이 그죠? 격이 있는 거죠. 자, 주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 용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람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whom, whose의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물일 때 쓰는 which, whose나 of which, 또 사람 사물이 다 되는 자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은 자 보시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과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만 있습니다. 왓은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왓은 소유격이 없다. 왓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습니다. 자, 요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또 마지막 확인하자면 다른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주격일 때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가 없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문장의 주요소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이 중요한 거죠. 수식어보다는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을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왓의 격이 뭐냐? 관계란 얘기예요. 그냥 관계 내지는 격이라 하면 내지는 역할의 의미죠. 역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이란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 왓이 이끄는 자는 명사절이라 그랬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왓의 역할이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즉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they didn't know what made her angry에서 이 what이 이끄는 이하의 명사절이 뭐로 쓰였냐면 동사 노후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명사절이고 목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의 역할이 뭐냐? 즉 what의 격이 뭐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명사절 안에서는 mad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에 주어 역할을 하죠. 이 명사절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왓은 명사절이고 문장의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또 왓의 역할은 뭐다? 주어다. 그럼 주격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라 하면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똑같이 보시면 자, we know what he studied at the school. 자, 우리는 알아요. 그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얘는 역시 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죠. 이 studied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격 목적이 물론 형태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한다.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안다. what is studied. 그가 공부한 것. 그래서 what이 studied의 목적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서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즉 what이 들어간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문장 안에서 what이 이제 명사절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절 안에서 이 what이 또 대명사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이 안에서 what이 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비교하는 실전 5분구이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절대적인 거의 영순위에 가까운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 두 가지가 구분을 여러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완전한 문장,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를 말할 것도 없이요,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가 필요한 보어, 아니 둘 다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아무튼 동사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다 갖추고 있는 문장이고요. 즉 이렇게 We know, 우리는 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때 보시면 앞에 접속사를 빼고 이 부분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the earth 주어 있고요, is 동사 있고요, is가 보어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죠. 즉 얘는 바로 밖으로 빼도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선 보어죠.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이라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를 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반대로 뭐가 하나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거죠. 즉, 또 what을 빼고 한번 보시면, we mean want를 보시면 얘를 따로 빼고 쓸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want, we mean want, 여자들이 원한다. 근데 뒤에 want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뺄 수 없어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불완전한 걸 뭐가 채워주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접속사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what we mean want가 묶여서 하나의 종속절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서 목적어가 없어요. what이 목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 얘기할 땐 접속사 빼고, 이 사실이 중요해요. 빼고 그 문장에서 구조를 보는 거다. 그럼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점 뭐냐면, that은 말 그대로 접속사, 즉 연결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자, 접속사의 기능, 관계란 말이 접속사의 기능이니까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행사 공통적으로 없어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공통적으로 주어, 목적, 보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왜? 접속사 that은 앞에 쓴 것처럼 연결만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 이하가.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예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종속절 안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목적,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외우세요. 문법이 헷갈릴 때 예문을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또 이 부분만 볼까요? He's kind. 완전하죠? 딱 보셔도. 그죠? 그가 친절하다. He has made. 불완전하죠? 딱 봐도 made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도 같아요. 전부 다 여기 해석을 제가 안 써놨는데 보시면 전부 다 뭐뭐 한 것, 뭐뭐 한 것,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I know, 나는 안다, that is kind, 그가 친절하다는 것. I know, 나는 안다, what he has made, 그가 만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인데, we can live without water. 자,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어때요? 완전하죠. 완전, 오케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that. 그래서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또, he has great interest in. 딱 봐도 뭔가 빠졌네요. 그죠? 전치사 in이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what.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is not music but dance. 음악이 아니라 춤이다. 자, 하나 더.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에게, 부사죠 이거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죠. 즉 talk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he heard, 그는 들었어. What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의문형용사 what이. 그래서 그저 무슨 이벤트 이렇게 조심합니다. Event made her gloomy. 어떤 이벤트가 그녀를 우울하게, 사건이 우울하게 만들었어. 완벽해 보이지만 대서 쓰면 안 돼요.
what 이벤트예요. 무슨 사건이. 그래서 의문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무슨 사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를 한번 비교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일 때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이 다 되는 that,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요 위에 who, which, that은 주격목, 소유격이 형태와 함께 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가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고 또 뭐 소유격이 없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니까 당연히 선행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 자, 명사절은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즉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죠. 자, 형용사절입니다. They helped the boy. 자, 그들은 그 소년을 도왔습니다. Who took the test. 그 소년이 시험을 본 거죠. 자, 아무튼 자, 소년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I know the city which he visited. 그가 방문했던 도시 형용사절. They saw. 그들은 보았죠. What he had made for his wife. 그가 만든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그래 동사 so의 목적 역할은 명사절.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죠. 자, 의문대명사 보겠습니다.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만들든지 문장의 일부가 되면 간접 의문이 돼서 문장 안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만들든지 그게 문장의 일부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하고요. 그것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who, which, what의 이 의문대명사는 자,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조심. 자, 그렇습니다. 자, 예문을 잠깐 보시면 What made her happy?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것. 자, 명사절로 해석을 했는데,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했는데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건 둘 다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was his concern, 그의 관심이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what이 관계대명사로도 해석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 왜? 의문대명사이건 관계대명사이건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니까. 목적어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누구를이네요. 그죠? 주어 보니까 choose as his partner. 그가 선택할지를,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의 파트너로서. For my concern. 나의 관심은 what the candidate will become. 그 후보자가 무엇이 될지가 나의 관심이래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의 이제 보호로 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사절의 역할이죠. 자, 비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실전 5분구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초 문법은 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있고 의문대명사가 있을 때 형태를 보시면 형태가 중복이 많이 돼요. 뭐만 다르냐면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대시 있는데 의문대명사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who, which, what. 그죠? who, which, wha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를 정리해 보세요. 목적격 똑같아요. who, whom. 자, 소유격 똑같아요. whose, 누구이죠. 자, 그 다음 사물입니다. 자, 사물, 주격, 목적, 관계대명사, which, 소유격, whose나 of which 쓰죠. 사물일 때는. 자, 특별히 사람, 사물, 의문사일 때는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격이 없어요. 어느 사람, 어느 사물. 이렇게 되니까. 자,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은 없고, 자, 그래서 주격 목적에 의문대명사 what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구분해 보시고, 저 포인트는 뭐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이고, 의문대명사는 명사절이다. 공통점이 뭐다? 자,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 what이 여기도 있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what도 있고, 의문대명사 what도 있는데, 둘 다 명사절이다. 라는 것만 특별히 조심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